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같은 단지에서 2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이면서 초역세권 그리고 호수공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바로 GTX 호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5%이기 때문에 자금에 부담이 없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33평형의 실거래 가격과 비교를 해본다면 2억 원 정도 저렴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게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는 금성 백조 구례형 예미지 아파트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김포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지를 살펴보면은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게 된다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풍무역 일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바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김포에서 분양을 했던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경쟁률을 보면은 대거 미달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분양 가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 2028년 7월에 입주 예정인데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7억 7,400만원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풍무역의 역세권의 아파트인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풍무 센트럴 푸르주 2차 같은 경우에 8년차가 된 아파트가 34평 실거래 가격이 6억 8,700만원, 그리고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10년차가 된 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6억 3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아파트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무순위 집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 8년 전에 분양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01개의 세대 중에 자녀 세대가 좀 아쉽지만 1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1개의 세대라고 하지만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46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이번에 나온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7, 8제곱미터가 나왔고요. 2025년에 6월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 4월 21일에 접수를 시작하고 당첨자 발표는 4월 24일에 있습니다.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국 청약이 가능한 물량이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강이 바로 위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례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고 보여져요. 초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신도시의 아파트,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제 김포 한강 중심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안심 교육이 가능한 도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수공원, 명품 힐링이 가능한 이런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역세권의 인프라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 검단 신도시와 아울러서 GTX의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장점적인 요소가 추후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구례역 김포 골드라인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021년 2월에 입주를 해서 5년차가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A 분양 가격이 지금 3억 5,5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원대의 초역세권의 신도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아파트의 실제로 실거래 가격,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을 살펴보면 5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8년차가 된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 이제 4억 6,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호반 베르디움 2차 같은 경우에 8년차가 된 아파트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 4차 같은 경우에는 8년차가 된 아파트 4억 7,8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주변 아파트 시세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이 저렴하고,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에서는 이제 2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무순위 줍줍의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멋진 고층의 아파트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쾌적성의 아파트라고 보기보다는 교통의 편리성이 있는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인근에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진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78A 타입 한 세대의 평면도를 보시면 4베이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에 이제 알파룸의 공간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방의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간의 효율성을 잘 활용한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 대상하고 공급 금액 그리고 발코니 확장 금액까지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A 타입 한 세대가 나와 있고요. 102동 1301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가격이 3억 5,560만 원, 상당히 이제 저렴한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계약금 10% 그리고 잔금 90%를 납입하고 이제 입주가 가능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아주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내에 초역세권의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무순위 줍줍의 청약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청약에 도전을 해봐도 괜찮은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고분양가의 아파트 물량들이 많죠. 또 앞서서 살펴본 풍무형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청약에 신청을 안 하고 미분양이 났거든요. 이런 물량들을 봤을 때 미리 분양을 했던 물량들 중에 좀 저렴하게 나오는 무순위 청약이라든가 또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추후에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5%의 대단지 초역세권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성공역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47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248세대, 대단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면서 일반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최대 45층까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9제곱미터 59, 74, 84, 969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입주 시기는 2028년 6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공급 대상을 먼저 살펴보시면 39 A타입 같은 경우에 총 17세대가 나와 있고요. 39 B타입 35개,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318세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59 B타입도 387세대 상당히 많은 주력 평형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4 A타입이 86, 74 B타입 119,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B, C, D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100세대가 넘지 않게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84 A 타입하고 C 타입이 가장 많고요. 84 타입 중에는. 그리고 84 타입 외에 이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96제곱미터가 5개의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 세대 수는 1248세대이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생애 최초 물량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공급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59 A타입, B타입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다소 높은 감이 있습니다.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택지이고, 특별 공급 접수일은 4월 21일, 1순위는 4월 22일, 2순위는 4월 23일,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9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7호선 상공역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상곡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초품화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지역의 최대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부평역의 GTX B노선이거든요.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공역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7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강남권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시가지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어요. 노후화된 그런 주택가들이 이제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가 이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제 직주 근접이라든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의 대장 자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입지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시설까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쉽지 않은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같은 경우에 2028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5평형의 분양가 6억 1,100만원, 35평 8억 4,400만원인데요. 7호선의 초역세권의 아파트 치고는 이제 가격이 낮다고 볼 수가 있지만, 주변의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부평 신일 해피트리 더 루츠 같은 경우에 4년차가 된 아파트 25평의 실거래 가격은 5억 5천만원, 33평 6억 7,500만원의 거래가 최근에 됐습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다소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이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과도하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또 비교를 해본다면 쌍용 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25평 같은 경우에 5억 200만원, 그리고 34평 실거래 가격은 6억 원입니다.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비싼 감이 있고요.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더 지나가지고 입주를 하게 된다면 연식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입지적인 측면이 상공역 초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상곡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차 된 아파트 23평형에 5억 2,500만원, 그리고 33평 실거래 가격은 6억 6,9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을 물건이라고 보여져요.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분양 가격이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고 다소 높은 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물량 외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물량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의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1대1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1대1 소통을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대단지의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잘 멋스럽게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네모 반듯한 부지에 이제 만들어지고요. 공공청사라든가 소공원도 이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지어질 다양한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량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 그리고 코인 세탁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GX룸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또 유치원이라든가 경로당, 어린이집까지도 잘 구성이 될 그런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39A 타입 17세대, 39B 타입 35세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평면이 A, 그리고 이 평면이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평면 같은 경우에 침실 1, 거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창고 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멀한 그런 평범한 구조로 보여지네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 318세대, 59 B타입 같은 경우에 387세대입니다. 왼쪽에 보는 게 A타입인데요. 3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없고요.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3베이에서도 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을 넣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좀 아쉽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방 3개, 욕실 2개의 평범한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 우측에 보이는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판상형의 59 A타입의 평면이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74 A타입 같은 경우에 86세대, 74 B타입 119세대인데요. 왼쪽에 이제 4베이의 판상형 구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의 알파룸의 공간, 작지만은 팬트리 공간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창문도 나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나쁘지 않고, 우측에 있는 7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베이의 평면도이고요. 또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거실 공간이 넓어 보이고 맞동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 측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침실 1 옆에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84개의 세대, 84 B타입 68개의 세대인데, 왼쪽에 4베이의 판상형,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알파룸 공간까지 굉장히 큽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고, 디귿자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한 이 A타입의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져 있고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이기 때문에 환기가 좀 안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84 A타입이 확실히 왼쪽에 있는 평면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드레스룸 공간도 상당히 작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84 C타입 88개, 그리고 84 D타입 41개인데 84 D타입이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이 나 있고, 안방 옆에 측면에도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상당히 크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만들어진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이기 때문에 이제 맞통풍이 좀 안 되는 구조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좀 넓어 보이지만 드레스룸이 작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공간,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전면 창과 측면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C타입보다는 84 D타입이 훨씬 더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9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개 세대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판상형의 포베이 구조인데 알파룸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드레스룸의 공간들을 또 잘 확보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널찍널찍하게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기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6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또 이제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예치금이 틀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그리고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여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공유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7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만 원, 그리고 84는 8억 5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9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3,300만 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9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물량 봤을 때 초역세권의 초품화의 아파트 굉장히 매력적인 물량이고요. 더욱이나 더 매력적인 것이 계약금이 5%입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계약금이 5%이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양 가격이 그렇게 주변 시세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의 아파트들, 초품화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물량들은 이제 완판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청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이면서 서울의 접근성을 7호선을 통해서 빠르게 진입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 지역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입지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2억 원대 저렴한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종시의 물량인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의 M2블럭에서 분양을 했던 산울마을 5단지 아파트 자녀세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세대의 물량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 M2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산울마을 5단지 물량입니다. 995세대 중에 자녀세대가 4개 세대가 나와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4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5구제 5제곱미터가 3개의 호실이 나왔고요. 84제곱미터 1개의 호실 총 4개가 나와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5월 29일부터 25년 7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59 A타입 같은 경우에 1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9 B타입 같은 경우에 2개의 세대, 그리고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개 세대가 나와 있어서 모두 4개의 세대가 자녀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세종시의 생활 권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생활권부터 2, 3, 4, 5, 6, 6개의 생활권이 있고요. 이 1생활권에 이제 정부청사가 들어 있어가지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생활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3 생활권의 M2 블럭이 자녀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M2 블럭의 위치입니다.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들이 있어서 이 상업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신축으로 들어선 곳들도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의 그런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의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의 더 파크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3년차가 됐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구 분양 가격 2억 8,800만원, 이제 2억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억 7,9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이제 그 비과세 여건이 지나지 않았지만 25평 실거래가 3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었고, 주변에 23평형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해밀마을 1단지 세종 마스터 힐스 같은 경우에 6년차가 된 아파트는 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4평형의 아파트가 4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한 1억 7천만원 정도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3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도 비과세가 넘은 해밀마을 2단지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6년차가 된 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6억 5,2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4억 7천만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뭐 상당히 한 2억 정도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32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도 6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33평형의 4억 7천만원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멋스럽게 잘 지어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동간거리가 그렇게 짧지 않아 보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상형 위주로 이제 배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1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팬트리가 상당히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2개의 세대이고요. 방이 모두 3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이 좀 인상이 깊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개의 세대이고요.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부층 같은 경우에 거실, 방, 그리고 욕실로 나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상부층에도 거실과 방의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네요.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접수는 4월 24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접수를 하면 되고, 당첨자 발표일은 4월 30일에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LH 청약 플러스 및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발코니 확장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 생각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는데 5구 A, B하고 그리고 84 B타입의 확장 금액, 그리고 선택 품목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금액과 발코니 확장 금액 그리고 주택 가격을 모두 합친 가격을 말씀드려 보면은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2억 8,600만원의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비 700만원 하고 선택 품목 1,200만원 합쳐가지고 2억 8,600만원이고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506동 501호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 2억 7천만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 700만원, 그리고 선택 옵션 600만원 해서 2억 8,500만원. 5구 B타입 513동 2002호 같은 경우에도 합계 금액을 살펴보면은 2억 8,800만원의 토탈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요. 84 B타입 514동 701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억 7,900만원의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6, 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또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의 세세대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넘지 않는 2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고,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10%, 잔금 90%로 납입을 하면 되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 신청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변에 이제 세종시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무순위 자녀 세대, 그리고 무순위 죽집의 청약 물량들, 로또의 아파트 물량들,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물량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